완전 망하면서 그래서 저랑 남동생을 온전히 키우시게 되면서 또 버거운 몇 억의 빚. 제가 17부터 알바를 했거든요. 네. 17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6억 정도를 팔았어요. 제가 어차피 먼 미래에 저는 성공에 있을 걸 저는 알고 뭐든 할 수 있다? 어려운 건 어떻게든 해결된다라는 저한테 근본이 돼요. 그게. 네, 안녕하세요. 매력자본가 그루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이 이제 행복의 첫걸음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자기관리라고 하는 게 이제 외적인 관리도 있지만 내적인 관리도 있잖아요.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스스로에 대한 관리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내적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전정신,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누군가의 고난을 이겨내는 스토리를 들었을 때 도전 정신과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 분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 번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자갈치 오지매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강다윤이라고 하고요. 자갈치 오지매는 건어물입니다. 네, 건어물 파는 여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자갈치 오지매라는 브랜드는 그러면 건어물 제품을 파는 브랜드로 보면 되는 걸까요? 지금은 건어물 팔고 있는데요. 네. 수산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브랜드라서 향후 어떤 게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수산 쪽으로도 더 네. 확장이 될 수 있는 브랜드로 맞아요. 보면 되겠네요.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잘 운영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잘했던 사람인가? 그리고 여유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가? 라는 궁금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5학년까지는 부유했어요. 사업가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신문지국 소장하시면서 2개 정도 운영하실 정도로 또 사람도 20명 이렇게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2살 때 이제 부모님이 사업이 좀 기울어지면서 완전 망하면서 두 분이 갈라서게 되고 어머니께서 저랑 남동생을 온전히 키우시게 되면서 또 그의 또 버거운 몇 억의 빚 이렇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부유했던 시절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환경으로 바뀌었네요. 네, 맞아요. 그럼 그렇게 환경이 바뀌고 난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게 되신 거예요?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타이틀이 생기고요. 학교에서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손들어봐 이렇게 해요. 한부모 가정 손들어 그냥 이렇게 그냥 수요조사예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반에서 그냥 이렇게 진행했어요. 손 들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하면 좀 이게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라 생각하는데 쭈뼛쭈뼛 드는 순간이 제가 생각했던 내가 뭔가 달라졌군 하는 딱 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어떤 이제 꿈을 가지고 살고 계셨어요? 제가 8살부터 쭉 했던 게 딱 한 가지인데 피아노였어요. 노래 하나 배울 때 앞에 나와서 대표적으로 부르는 친구가 항상 저였어요. 그만큼 음악에 좀 재능이 있고 좋아했는데 19대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 시점에 저는 음대가 너무 가고 싶었죠. 그래서 피아노를 그때까지 치고 있었거든요. 네. 저한테는 그 당시 돈을 벌어서 어쨌든 엄마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는 것이 저한테도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악을 못 가게 됐고요. 엄마가 이제 그 시점에 너는 좀 사자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거, 좀 취직이 어렵지 않은 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몇 개월 내신 준비해서 치위생학과를 간 거죠. 치위생사가 되려고.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네요. 그랬었죠. 치위생학과를 이제 딱 네, 가고 맞아요. 난 다음에 공부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럼 바로 치위생사가 되신 거예요? 아니요. 전 정말 학교도 안 나가고 공부도 안 했어요. 그래서 F가 수두룩하고 학사 경고도 2번 받고 네. 퇴학당할 뻔 했는데 교수님이 구제해 주셔서 어찌어찌 그 동기들보다 반년 더 다녀서 졸업은 하게 돼요. 일단 저는 유일하게 과에서 바로 다음 취직을 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죠.
이제 그 직업은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을 하셨는데 네네. 그때도 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셨던 거죠. 아, 24살에 아직도 생생한데 학교에 있는데 동사무소에 누군가인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했대요. 그 말인즉슨 신용도 회복했고 신용불량자도 엄마가 이제 아니고 돈도 잘 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엄마가 이제 그 빚을 갚으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 그 세월 동안 했던 게 뭐 이삿짐 센터 또 식당에 막 허드렛 일 네. 그리고 그 놓지 않고 있던 건 또 보험 설계사였어요. 영업직. 근데 보험으로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집에 이바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겠다라는 바로 잔머리를 굴리게 됐어요. 그래도 잘 풀렸네요. 그렇죠. 네, 다행이죠. 너무 잘 풀렸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이제 보여준 그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견뎌낸 그 역경의 시간을 다 몸소 겪었잖아요. 네. 그걸 딛고 결국에는 성공하는 엄마를 딱 보니까 네. 그게 저한테는 좀 지금까지도 뭐든 할 수 있다? 어려운 건 어떻게든 해결된다라는 네. 저한테 근본이 돼요. 그게. 그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맞아요. 같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정도로 힘들고 싶진 않지만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집이 어려운 역경에서 조금 벗어나게 돼서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걸 첫 번째로 선택을 하셨어요? 일단은 마음속으로는 음악이었어요. 그러면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취미로라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전공도 안 살릴 거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몇 없었어요. 네. 저는 영업으로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를 보고 자라기도 했고 해서 네네. 화장품 영업으로 시작을 했고 네. 방판 아시죠? 네네. 방문 판매. 화장품 샘플 가방에 이만큼 들고 네. 또각또각 구두 신지도 못하는 구두 신으면서 매일매일 그 전단지랑 명함 1000장씩 돌리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17부터 알바를 했거든요. 네. 17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저는 주말에. 네. 그리고 방학은 풀로. 그러니까 사실상 17부터 노동자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업은 처음이죠. 맨날 길거리에서 그냥 추운 날이든 땡볕이든 항상 돌리면서 전단지 돌리고 그 생활을 2년 정도 했습니다. 2년 동안 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하셨던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과가 좀 나오게 되었어요? 최연소 사이트를 하나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네. 네. 역시 뭐든 하면 된다는 걸 계속 느끼고 계셨네요. 네, 또 그랬던 일을 것 하시면서.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계속 이 길로 달려가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으로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네. 바로 조명 영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와. 기본급이 있으나 인센티브 제로. 네. 재밌었죠. 6억 정도를 팔았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커서 네. 그걸 주기 싫어가지고 사장이 그러면 그렇게 영업을 잘할 수 있었던 스스로 느꼈던 팁, 비결이 있었어요? 제가 22살 때 여수 엑스포 아세요? 네, 알죠. 아세요? 네. 그때 열렸을 때 그냥 엑스포장에 앞에 메인 프론트 앞에 이렇게 뭐가 있나 일할 자리가 있나 두리번거리다가 커피랑 슬러시 파는 메인 게이트 앞에 정말 좋은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팔이 날리고 있더라고요. 이모가 한 명 이렇게 앉아있어요. 뭔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사람 구하시나요? 안 구한대요. 여기 장사 안 되시죠? 이모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참나 들어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는 이런 3명의 용병이 지금 있는데 한 명은 요리학과고 한 명은 아주 꼼꼼하고 한 명은 어쩌고고 이러면서 이모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모가 되게 사업가세요. 그래서 그래 너네 알아서 해봐라라고 맡긴 거예요. 이 가게를 남은 2달 동안. 네, 커피 슬러시 그 네. 가게를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 슬러시 가게 한쪽으로 밀고 튀김기계 하나 넣어서 치킨 튀기고 새벽에는 김밥 말고 꼬지 굽고 케밥 만들고 와.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네. 새벽 6시부터 밤 1시까지 돌렸어요. 새벽 1시까지. 세 명이서? 네. 네. 메인 게이트 딱 자리라서 하루에도 진짜 인파를 너무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맨날 소통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성향이 바뀐 것 같아요. 말을 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 거리낌 없이 네. 그때였던 것 같아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게 기였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경험을 맞아요.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해보셨으면 어떻게 될지 소심했겠죠. 그러니까. 응, 계속. 그러면 계속 영업을 하셨어요? 조명 영업 쭉 계속 하신 거예요? 조명하다가 이제 보험으로 갔어요.
보험은 진짜 제가 한 만큼 다 받을 수 있고 보험도 1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일만 완전 집중한 건 아니고 네. 커피가 너무 하고 싶어서 바리스타 하고 싶은데 자격증 따긴 싫고 네. 그래서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곳 찾아서 하루에 3-4시간씩 맨날 커피 내렸어요. 그럼 그렇게 이제 월 수입이 좀 단단해졌잖아요.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었는데 여기서 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때가 28살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음악이 너무 하고 싶은 게 이제 목구멍 끝까지 차오르는 시기였어요. 아, 잊고 있었던 네, 음악. 네, 기계를 한번 사봐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뭐 300만 원 정도 들여서 기계랑 마이크랑 막 이런저런 걸 샀어요. 네. 피아노도 나중에는 사고. 그래서 길거리에 딱 광안리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돈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누군가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아니고 50,000원짜리를 너무 많이 던져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하루만 반짝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내리갔어요. 매일매일 네. 광안리에. 근데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더라고요. 뭐 못하면은 진짜 안 되는 날은 5만 원 정도 비 오고 날 안 좋은 날. 네. 근데 정말 잘 되는 날은 50만 원까지도 평균 하루에요? 15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완전히 노동력을 투여해서 3시간 꼬박 해야 나오는 돈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게다가 돈이 되는데 이 자릿세도 안 들고 네.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고 있던 일들을 원래 본 잡 2개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길거리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지금 잘하고 있던 영업과 바리스타 일을 접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이었던 음악을 하면서 돈이 되니까 모든 길거리로. 것도 이제 접고 다시 맞아요.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니까 이제 도전을 해보자. 맞아요. 아, 진짜 근데 짱잼이었어요.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돈이 된다라는 걸 알고 하고 싶은 거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얼마 기간 동안 하신 거예요? 4년요. 아, 4년 동안 하신 거예요? 네. 행사 주최자 뭐 이런 것들이라고 연락 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네. 저희 언제 결혼하는데 축가하면 얼만가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짜기 시작했어요. 네. 가격표. 아, 진짜 사업처럼 저는 된 영업을 거네요? 했으니까 네. 아 그럼 이거 그럴싸하게 뭐가 있어야겠다 해서 인스타그램 채널 파고 완전 축가 영상으로 축가 해본 적 없지만 네. 노래 부른 영상으로 도배하고 그리고 문의는 여기로 달라고 하고 문의가 오면 바로 그 가격표를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아, 그럼 이제 축가, 공연, 맞아요. 버스킹 막 다 연결이 된 맞아요. 거네요. 네. 그럼 4년이라고 하신 거면 이제 다시 또 멈추신 건데 맞아요. 왜 또 멈추셨어요? 좋아하던 일이고 돈도 잘 벌렸는데. 이제 그때 코로나를 알게 된 거죠. 네. 그게 이 공연의 끝이었어요. 아, 코로나 제 길거리 생활의 끝이었어요. 터지면서 이제 끝이 났던 거네요. 코로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때가 몇 살이셨어요? 30이나 31. 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네. 이제 31가 됐을 때 네. 불안함 이런 건 없었어요? 맨날 불안하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딱 그 정해진 규율과 규칙 뭔가 이런 네. 범주 내에 살아가는 걸 장려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그러다 보니까 넌 이제 지금 준비해서 결혼해야 되고 직장을 새로 구하든 자격증을 따든 이런 얘기들과 친구들도 네 어떻게 하려고 네 어떻게 할래 이런 걱정들. 대표님은 이제 아무도 좀 걷지 않는 길을 그냥 스스로 걸어가신 거니까 주변에서는 그런 상황을 많이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탐탁지 걱정을 않죠. 예. 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계속 작은 성공들을 해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나는 어떻게든 뭔가 잘 할 수 있어라는 이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먼 미래에 저는 성공에 있을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뭔진 그러니까. 지금은 길거리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 세고 있는데. 어쨌든 나는 성공에 있을 거다. 네. 라는 생각. 맞아요.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중학교 때부터 저는 그렸거든요. 네.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또 이어가셨어요? 저는 또 음악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 사실은. 네. 아, 이걸 방송을 좀 할까? 하고 막 시도도 막 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 다 사놓고 저 방송도 오래 했거든요. 아프리카도. 아, 네.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밖에서 구르고 현장에서 노래하던 사람이잖아요. 너무 정적이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저랑 안 맞아서
그냥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노래 목에 피나게 했다 하고 그냥 진짜 손 털 수 있었어요. 그때 돼서야. 미련 없이. 미련 없이 손 털 수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서점이나 이런 데를 좀 갔어요. 불안하니까 네. 마음이. 그러니까 브랜딩이란 책에서 제가 억지로 안 들어오지만 읽다 보니 네. 알게 된 건 내가 노래하면서 만들어왔던 내 팬층이나 내가 했던 행동들이 모두 내 브랜딩이었구나라는 그 이제 고리를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노래로는 이제는 못할 것 같고 그런 브랜딩으로 뭔가 먹거리 브랜드를 하나 만들자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먹거리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죠? 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이제 어떻게 수산물로 접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그 지역을 같이 뭔가 끼고 사업을 하면 지원 사업을 준다라는 그거를 그냥 딱 그것만 가지고 저도 정보가 많이는 없었지만은 그러면은 전통시장 로컬을 좀 이렇게 뭔가 느낌을 살려보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부산하면 어쨌든 바다고 그 바다라고 하면 수산물 특화된 이런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수산물 중에서도 좀 저평가된 수산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건어물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접근을 하신 거예요? 시장을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어요? 가서 워킹. 가고 싶다? 그래서 보고 둘러보고 2층 건어물 시장에 이제 그 자갈치 시장 2층 가면 다 건어물이거든요. 네. 그냥 보면서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좀 샘플 사고 이거 괜찮을까 하면 저한테는 샘플이니까 또 사고 근데 그가 제가 산 게 대부분 너무 맛있는데 통으로 잘려 있지 않거나 포장이 좀 너무 올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었어가지고 이거를 좀 얇게 자르고 굽거나 자를 필요 없이 지퍼백까지 해가지고 30g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하면은 20, 30대한테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바로 제조나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공장을 할 수 있는 돈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브랜드 만들 때 필요한 요소들은 책에서 너무 많이 봤고 슬로건을 만들고 컬러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소통할 창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봐서 그냥 그거 하나하나 진짜 실행했어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 제조사를 찾아다녔어요. 한 번에 막 10,000개씩 만들 수 있고 이런 MOQ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곳을 사정하고 찾아다니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럼 그 6개월 동안은 수익이 거의 없었던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그나마 이제 버틸 수 있고 이런 계기나 원동력이 있을까요? 이겨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해야 되니까 버틴 것밖에 없어요. 버텼다. 네. 버티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현장에 너무 가기 싫지만 그 상인들하고 부딪히면서 어렵고 너무 겪기 싫다는 생각이 매일매일이었지만 숨지 않고 그냥 거기 저를 들여다 놓은 거. 매일매일 플러그인 한 거. 네, 그게 그냥 버틴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네. 그냥 있었다. 이제 제조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그래도 조금 순탄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건가요? 제가 그때부터가 지옥이었는데요. 그래요? 네네. 제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 상인들과 일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가지고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시장 상인의 일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별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계약서도 쓰고 오케이가 되면 서로 도장 찍잖아요. 그러면 세모로 나와요. 왜 이랬어요 하면 이게 더 좋아. 그런 비즈니스적인 전혀 그게 다르군요. 맞아요. 오피셜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서 멘붕이 2년이었죠. 그렇게 실패한 제품이 2번입니다. 그렇게 이제 과정이 2번이나 있었어요. 네. 22년, 23년. 그럼 새로운 제품은 이번 연도에 새로 이번 년 7월에 나왔어요. 얼마 안 됐네요. 얘는 완벽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지옥의 시간을 겪었던 그런 것들 통해서 어쨌든 또 해내셨네요. 맞아요. 이번엔 진짜 해냈어요. 네. 이제 원하는 제품이 나오시고 그럼 지금 제품이 팔리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정말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 제품을 먹거나 살려면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기업들이 무인양품이나 또 힐튼 아난티나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인데 그런 채널에 가셔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수수료를 떼야 되니까 스마트 스토어로 구매하세요. 혹시나 이제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제품이 좀 궁금하고 드셔보시고 싶으면 제가 나중에 링크도 넣어도 네네, 감사합니다. 링크 넣어서 스토어로 들어가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그 요청사항에 여기 유튜브 채널 이름 적으시면 저희가 무조건 서비스 넣어드리는 걸로. 네, 서비스까지 주는 걸로. 네. 앞으로 또 어떤 도전이랑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부산을 대표하는 로컬 선물 되고 싶다 이런 거였고요. 약간 대전의 성심당처럼. 네, 맞아요. 부산에는 삼진어묵처럼. 선물로서 좀 도약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번 제품이 정말 감사하게도 부산시에서 공식 기념품으로 지정을 해요. 2년에 한 번씩. 네. 저희 됐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공식 기념품이 6월에 선정됐어요. 그럼 공식 기념품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부산이 이런저런 수교 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해외도 많이 나가고 그럴 때 저희 제품을 완전히 대표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고 사서 나가주시고 대박이다. 이런 것도 있고. 축하드립니다. 와, 그럼 이제 진짜 대박의 길을 또 걷게 되시네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봐야죠. 와, 대박. 또 국제시장하고 지금 복례시장, 부전시장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또 시장이 저한테는 이제 재료예요. 하나의. 시장 하나하나가 재료고 거기다 어떤 캐릭터를 스토리를 넣지를 생각하고 만들고 거기 있는 음식들 중에 한 명의 소상공인과 손잡아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수산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딴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이 해외로 내보내기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내년은 무조건 수출로 실적을 거의 다 쌓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전과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엄청 불안할 때 서점을 갔잖아요.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겠지만 서점에 에세이도 좋고 그림책도 좋아요. 사실 무슨 책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연애 소설도 좋고 기술 서적도 상관없고요. 근데 그걸 쓴 사람의 마음이나 혹은 거기 등장하는 가상인물이 생각하는 생각이라든지 마음을 계속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다 보면 타인의 생각들과 타인의 삶이 저한테 어떤 길을 주더라고요. 다양한 경험을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오늘 영상을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